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장돌식이라 불리는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가진 거라곤 낡은 도끼 하나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 그리고 날마다 마실 물을 길어다주는 마을 샘물이 전부였다. 게다가 이 돌식이란 자는 밥은 좋아하고 일은 싫어하는 종자라 그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종일 누워 뒹굴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아따, 배 깔고 같이 누울 옆편에 하나만 있음 딱 좋을 텐디. 어디 그런 각시 하나 없을랑까 몰겄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 쳤다. 그런 게으름뱅이를 누가 데려가나? 돌식이? 걔는 장가 평생 못 간다에 내 엿장수 내놓는다. 길 가다 바위에 벌러덩 누워 낮잠 자기 일수요. 도끼질은 서너 번 하다 말고는 아이고 어리야, 힘들어 죽겠네. 투덜거리며 냇물에 발 담그러 가기 바빴으니 누가 그를 남편감으로 보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식은 이웃 고을로 장작을 내다 팔러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날은 어느새 저물어 가는데 가는 길마다 자풀이 우거져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찬 기운이 스며들고 산짐승 우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놈의 산은 어째 길이 이리도 꼬였을까? 발바닥이 다 닳았다 참말로. 춥고 배는 고프고. 이래 죽을 팔자면 진즉에 장가 나갈 걸 그랬지. 혼잣말로 궁시렁대며 덜컥 겁이 나려는 찰나. 그때였다. 이보시오. 어딜 그리 헤매시우? 아따 깜짝이야. 돌식이 흠칫 돌아보니 안개 사이로 늙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낡은 두루마기를 여며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 하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듯 또렷했다. 돌식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아, 예. 그게 길을 헤매고 있는 중이옵지라. 해도 저물었고 산길은 위험하니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어 가시구려. 돌식은 그 여인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말이십니까? 그리만 해주신다면야 고맙지요잉. 마침 잘 때도 마땅찮았는디. 밥만 좀 주신다면 이놈은 어디서든 잘 잡니다요. 그 여인을 따라간 집은 산중 외딴 초가였고 안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다. 돌식이 마당에 들어서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이 안쪽에서 말했다. 시장하신가 본데 금세 밥상 차려낼 테니 잠시 앉아 계시지요? 돌식은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밥, 짭조름한 조기구이, 달큰한 무나물에 연근조림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다 혼자 지으신 겁니까요? 네, 살다 보니 손이 익었죠. 이 동네에선 이런 생선 구경도 힘든디. 이 귀한 걸 다. 그러자 신양이 조용히 웃으며 밥상에 손을 얹었다. 왠지 오늘은 손님이 오실 것 같아 미리 장만해 둔 것이니 어서 드시지요. 돌식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여인을 힐끔 바라보았다. 마치 자길 기다린 듯한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신양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빤히 바라봤다.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이상이 신비로웠다. 돌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저 아짐이 날 어째 그리 뚫어지게 보는겨. 이 집 뭔가 수상한디.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잠시 주춤했던 돌식은 밥 한 술 떠넣고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허, 참 귀신이면 어때? 이런 진수성찬 받았는디. 잔말하면 바보지, 바보야. 돌식은 밥을 싹싹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배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다. 참말로 배가 터지겠네. 이런 밥상 받아본 게 언제더라? 아무래도 태어나 처음인 것 같구먼. 그러곤 고개를 젖히며 시원하게 긴 트림을 한번 뽑아냈다. 배불리 먹고 나자 부인이 방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구들장 뜨끈하니 이불 펴놨으니 누우셔서 눈 좀 붙이시지요. 산길 헤매느라 많이 고단하셨을 테니.
그뿐이 아니었다. 부인은 조용히 식혜한 그릇을 쟁반에 올려왔다. 속이 더부룩하실까봐 식혜 좀 떠왔습니다. 예?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허허. 돌식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참. 뭐 이런 호사가 다 있대냐? 돌식은 이불 끝을 턱 걸치고 옆으로 돌아 누우며 생각에 잠겼다. 늙었든 말았든 간에 이런 여편네 하나 있으면야 도끼지로 보고 아내도 굶을 걱정은 없겠구먼. 다음 날, 돌식은 따뜻한 구들장에서 오랜만에 허리를 펴고 잤다. 부엌에선 밥 짓는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늙은 여인이 아침상 드시게요. 하며 내온 밥상은 어제와 또 다른 한상이었다. 따뜻한 된장국에 칼칼한 두부조림까지. 밥 한 끼 제때 못 먹던 돌식은 이게 웬 복이냐 싶어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다. 이러다 살쪄 죽겠어. 아주. 돌식은 배가 든든히 불러오자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낮잠을 실컷 잤다. 한참 후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오니 국수 한 그릇 드시지요. 이번엔 국수를 삶아 내미는 게 아닌가? 돌식은 멀뚱히 그릇을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하, 잔치집도 아닌디. 이게 웬 팔자요? 아이고, 그냥 평생 이 집에 붙어 살았으면 좋겠구먼. 돌식은 싹 비운 그릇을 내려놓고 배를 툭툭 두드리며 슬며시 물었다. 부인, 혹시 혼자 사시는 게요? 심향은 그릇을 거두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몇 해 전까진 병석에 계신 아버지를 홀로 모셨습니다만 돌아가신 뒤론 쭉 혼자였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덧붙였다. 그리 살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혼인 한번 못 해본 노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식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노처녀요? 이 나이 되도록 혼자이셨단 말씀이요. 돌식은 조용히 그릇을 치우는 심양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손. 오랜 세월 병든 아버지를 돌봤을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여인 처지도 참 딱하디 딱하구만.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견뎌내며 살아왔을꼬. 돌식은 괜스레 목을 극적였다. 그러더니 속으로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참에 그냥 저 여인이랑 살아보는 것도 참말로 괜찮겠는디. 밥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고잉. 그렇게 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끼 하나 믿고 사는 보잘것없는 놈이오만. 머슴 삼아 부려도 좋으니 혹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둘 다 덩그러니 외로이 지내는 몸인데 이참에 서로 기대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소? 심양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제 나이가 많습니다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돌식은 아예 다리를 쭉 뻗고 등을 기대며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헌디요? 밥이 이렇게 만난디? 그게 복이지요? 그녀의 이름은 심양. 아픈 아버지를 모시느라 혼기를 놓쳤고 쉰이 다 되도록 산골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하여 그 뒤로 돌식은 심양의 집에 눌러 앉았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돌식은 방 안에 들어누워 하품을 해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심양이 마루 끝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오늘은 남쪽 산자락으로 땔감을 좀 다녀오세요. 돌식은 몸을 비틀며 투덜댔다. 아이고 귀찮게. 나무 뗄까면 뭐 그리 자주 찼소? 며칠은 더 뗄 수 있을 텐디. 그러자 심양이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시지 말고 다녀오시지요. 오늘은 땔감보다 더 좋은 걸 구해오실지도 모릅니다. 돌식은 심양을 한번 힐끔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허참, 그런 게 어디 있겠소? 뭐 바람도 쐴 겸 갔다 오지요 뭐. 그날도 마지못해 심양의 등살을 떠밀려 돌식은 지게를 지고 남쪽 산자락으로 향했다. 입은 툭 나와 있었고 도끼는 지게에 허술이 걸쳐져 있었으며 발길은 한껏 늘어졌다. 뗄감은 무슨. 그냥 누워지지면서 사는 게 제일이지. 그렇게 투덜거리며 덤불을 헤치던 찰나 갑자기 풀숲에서 꿩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돌식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소리쳤다. 으이, 이게 뭐여? 한 마리는 순식간에 날아 도망가고 남은 한 마리는 날개를 퍼덕이다가 지게에 걸려버렸다. 돌식은 얼떨결에 발치에 굴러있던 돌멩이를 냅다 집어던졌다. 운이 좋았는지 꿩이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돌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잠시 후 꿩을 안고 집으로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하하, 마누라 말이 딱 맞았구먼. 이리 귀한 꿩 한 마리를 주워다니. 신통도 이런 신통이 있나? 그러다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무슨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여 그려. 돌식이 꿩을 들고 들어서자 심양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잡아오셨네요. 말없이 꿩을 받아든 심양은 잠시 후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꿩장국을 내왔다. 돌식은 국물 한술 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땔감보다 낫구먼. 여느 날처럼 점심배 든든히 채운 돌식은 다리 쭉 뻗고 누워 배를 두드렸다. 아따, 이래서 장가를 가는 거지. 밥은 꼬박꼬박 나오고 천국이 따로 없네. 그때 심양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장터 좀 다녀오세요. 콩나물 한 대랑 두부 한 모만요. 돌식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다. 하참, 내가 뭐 심부름꾼이요. 심양이 웃으며 덧붙였다. 서방님, 오늘 나가시면 사람 하나 마주칠지 모르지요. 낯선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구려. 말 한마디 건네보면 그 사람이 귀인이 될지 어찌아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돌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장터를 향해 슬슬 걸어나갔다. 귀인은 무슨? 동냥하는 거지나 안 만나면 다행이지. 돌식은 장터에서 콩나물 한 대, 두부 한 모를 사들고 햇빛 내리쬐는 산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에휴, 점심 다 지나도록 종종 걸음이로구만. 심부름이 이리 고된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디. 그때 숲을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돌식은 고개를 획 돌렸다. 풀숲 한가운데 한 노인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거기 누구시오? 돌식이 다가가자 노인은 땀에 젖은 얼굴로 힘겹게 말했다. 뱀에 물렸소. 제발 도와주시오. 노인의 팔뚝엔 벌겋게 부풀어 오른 상처가 있었고 핏물과 독이 번지고 있었다. 돌식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벌렸다. 아이고야, 이거 어째 한담? 잠시 머뭇거리던 돌식의 머릿속에 문득 심양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귀인을 만날지도 몰라요. 돌식은 이를 악물고 노인을 업고 비탈진 산길을 헉헉거리며 내려갔다. 지게는 팽개치고 두부도 흔들렸다. 심양은 마당 앞에서 물을 뜨다 말고 돌식의 급한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서방님, 뭘 이리... 여기 이 어르신이 뱀에 물렸소. 심양은 놀람도 잠시. 바로 장독대 뒤 약초함에서 만개나무 뿌리와 천조각을 꺼냈다. 서방님, 어르신 어서 방 안으로 모시어요. 심양은 조심스레 입을 가져가 독을 빨아낸 뒤 입안의 피를 조용히 뱉어냈다. 곧이어 만개나무 뿌리를 곱게 찧어 독자국 위에 정성스레 덧붙였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이어 가쁜 숨을 고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살아나실 겁니다. 이제 걱정 마시어요. 돌식은 식은땀을 닦으며 허둥지둥 물그릇을 내밀었다. 하하, 우리 마누라가 그냥 마누라가 아니지라. 어르신, 오늘 목숨 2개 얻으신 셈이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돌식과 심양을 바라봤다. 그 눈엔 깊은 고마움과 놀라움이 비쳤다. 며칠 뒤 초가 마당 앞에 말 2필이 멈춰섰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산길에서 뱀에 물려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고 그 뒤엔 짐을 든 하인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지게를 내려놓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던 돌식은 낯익은 얼굴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아니, 그때 그 노인장 아니시오? 그러자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절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목숨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해남 땅에서
조그맣게 가문을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공을 갚고자 실은 이렇게 찾아뵈었지요. 곧 하인을 손짓해 불러내더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내놓게 했다. 상자 안에는 은전이 단정히 놓여 있었고 붉은 비단보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곱게 감싸여 있었다. 이건 해남에서 진상하던 산삼인데 그날 절 살려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작은 정성으로 은전 몇 냥과 비단 한 필도 준비하였습니다. 신양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돌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노인이 돌아간 뒤 마루의 끝에 앉아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하하, 또 그 말이 맞아떨어졌어. 마누라가 귀인을 만날 거라더니 진짜였구먼. 그러다 돌식은 슬며시 심양을 떠보듯 말을 붙였다. 근데 마누라, 그날 귀인을 만날 거라는 건 도대체 어찌알고 그리했소? 정말 신통하단 말이오. 심양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곧장 된장 끓는 고소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그 뒤로도 늙은 부인의 신통한 말발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서방님, 오늘만은 제발 술 잡수지 마시옵소서. 하던 말도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장터에서 술 퍼먹다 똥통에 빠져 꼴이 말이 아닌 채로 귀여운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을 힐끔 보더니 저 작자 도둑이 왜다. 하고는 관상 한번 보고 딱 집어낸 덕에 며칠째 골머리를 앓던 도둑놈을 붙잡은 일도 있었다. 그 기막힌 촉에 돌식도 동네 사람들도 점점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늦가을 아랫마을엔 이상한 징조가 일기 시작했다. 개들이 밤마다 하늘이 무너지듯 지저대고 산짐승이 사람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고 우물에서는 알 수 없는 비린내가 피어올랐다. 사람들 입엔 걱정이 돌고 누구랄 것도 없이 수군거리며 겁을 냈다. 그때 심양이 마을 어른들 앞에 나서 조용히 말하였다. 머자나 아주 사나운 병이 돌게 될 것이옵니다. 어린 아들딸이나 기운 약하신 어르신들께선 미리 황기나 도라지를 달여 드시옵고 우물물은 당분간 쓰지 마시옵소서. 마당마다 마른 쑥을 태워 두시고 음식 또한 함부로 아무 것이나 드시지 마시고요.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은 역기가 따라붙은 징조이니 부디 바깥을 함부로 헤매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신양의 마을에도 정체 모를 열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양의 말대로 미리 준비해둔 이 마을만은 화마를 비껴갔다. 어허, 저 심양이라는 여인 보통 분이 아니구먼. 신령이 따로 없구먼. 참말로 기이한 분이야. 그 뒤로 사람들은 심양을 심도사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구는 집안 운을 봐달라고 하고 누구는 자식 혼사 날짜를 물어오고 마을 사내들은 점괘를 봐달라며 줄까지 서곤 했다. 어느 늦은 밤 구들장 위에 다리를 쭉 뻗은 돌식이 팔을 베고 누운 채 심양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누라, 진짜로 뭐가 보이긴 하는 거요? 어찌 그리 이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다 아는 사람처럼 그러시오? 심양은 한쪽 입꼬리만 올린 채 조용히 웃더니 돌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방님, 심양이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앞날을 어렴풋이 내다보는 눈이 있었사옵니다. 외할머니께서 좀 신기한 분이셨지요? 그 기운을 제가 조금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불을 턱 덮으며 덧붙였다. 서방님을 처음 배웠을 적에도 한눈에 알았지요. 아, 이 양반이 내 서방 될 사람이구나 싶더이다. 돌식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참, 귀신도 그 정도 눈치는 없을 텐디. 하하, 그럼 내가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셈이로군요. 그날 이후 돌식은 도끼를 스스로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장터에 나가도 심양 말부터 되새기는 사내가 되었다. 게으름뱅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는 심도사마님의 서방님이라며 동네 어르신들까지 대우해줄 만큼 얌전해졌고 밥상 앞에선 꼭 두 손을 모아 마누라 덕분에 복 터졌어. 말하길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 하나 오가기 힘든 산골 외딴집에서 늙은 아내와 나무꾼은 그의 겨울 따뜻한 웃음과 함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잠들었다.